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증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귀금속 전문업체 키콘 뉴스에 따르면 키요사키는 올해 18% 가까이 하락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며 역사상 최악의 증시 붕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 은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모든 자산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하반기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 은 같은 실물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금, 은 비중을 늘리는 것은 투자보다 보험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요사키는 이날도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비트코인이 결국 약세장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달러 위주의 글로벌 경제 체제 붕괴와 맞물려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붕괴는 세계 질서의 변혁으로 이어지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하루빨리 비트코인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역시 금, 은 같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장 붕괴에 당황하지 말고 폭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상 최대 할인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부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와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대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듭니다.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입니다. 명목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자산 시장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목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한국 원화 등의 법정 화폐를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미국만 봐도 5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냈지요. 그럼 돈을 찍어내면 자산의 가격은 왜 상승할까요? 간단하게 그 찍어낸 돈이 자산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는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니 자산의 가치가 명목 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짜리 30평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돈은 많이 찍어내서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졌는데 아파트의 가치는 그대로니 아파트의 가격이 화폐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죠. 가치는 상대적인 거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고로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화폐는 무엇인가요? 위에 이야기했듯이 서로의 약속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 오펙의 원유 무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산의 가격마저 흔들리고 있지요. 특히 미국 연준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까지 올리면서 자산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강달러일까요? 달러 지수가 109를 넘어서고 달러 원이 1390원에 육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달러에 비해서 다른 화폐, 즉 유로, 중국 원화, 한국 원화 등의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유로화는 러시아의 영향과 경기 침체, 중국 원화는 미중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생산 둔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등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상황이 이러니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기 침체와 함께 명목 화폐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은의 실물 자산이 보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라 명목 화폐의 하락은 실물 자산의 상승을 일으키는데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 주식마저 떨어져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이 보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본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현재 2만 불이 조금 안 되는 19,000불대를 형성하고 있지요.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X와 Y축을 바꿔서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1 비트코인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져 거의 0에 가깝네요. 달러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최근에는 조금 달랐지만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명목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경기도 안 좋으니 금, 은 같은 실물 자산과 비트코인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명목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실이니까요. 그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까요? 아니, 경기 붕괴나 침체가 올까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건재한 미국의 경기나 많이 올려둔 금리로 인해서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좋지만 만약의 리스크를 대비해서도 좋으니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부자가 되기 위한 10단계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1. 두려움 극복하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승자는 실패해서 힘을 얻지만 패자는 실패해서 좌절을 합니다. 존 록펠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승자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자극받을 줄 압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2. 냉소주의 극복하기.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부자들은 실행에 옮겨 보상을 얻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 게으름 극복하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입니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 대신 사고방식을 바꿔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나쁜 습관 극복하기. 부자가 되려면 부자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 습관을 키우십시오. 북웰스의 동영상들을 보면서 한두 가지라도 적용해 보십시오. 부자 습관을 익히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오만함 극복하기. 오만함의 무서움은 배움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는 순간 상대방은 뭔가를 알려주려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무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만함을 이용해 무지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10단계. 돈은 어디에 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 뿐입니다. 1.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한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기 힘들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테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으십시오. 아주 강력한 이유를 찾거나 안 되면 만드십시오. 그게 강할수록 시작할 수 있는 힘, 인내하며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2.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날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는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오늘 부자가 될지, 중산층이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부자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바른 배움의 힘. 부동산이 좋다고 하면 부동산을 하다가 주식이 좋다고 하면 주식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된다고 하면 했다가 유튜브가 잘 된다고 하면 또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우위를 점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있으니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항상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나서 다음을 했습니다.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핵심은 다 같아서 하나를 제대로 하고 나면 다른 것들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에 통달한 후에 새로운 것을 하십시오. 5.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의 힘.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요인입니다.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산에 먼저 투자합니다. 세금으로 나가기 전에 자산에 먼저 지불합니다. 6.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정보는 귀중합니다. 좋은 중개인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펀드 매니저에게 충분히 지불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7. 인디언들처럼 주고 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투자와 자산 부분의 세계에서는 인디언 기버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디언 기버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다고 합니다. 투자 원금은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8.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집중의 힘.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사치품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사치품은 자산이 모이면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삽니다. 벤츠를 바로 사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월세 수익으로, 주식에서 나온 배당 수익으로 벤츠를 삽니다. 9.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멘토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웅, 곧 멘토를 찾고 따라다니십시오. 멘토는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부자 되기 위한 힘을 줍니다. 10.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가르치는 만큼 배웁니다.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많이 베푸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주려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주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